요즘 한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고 하고 또 다른 전문가 분석을 보면 곧 엄청난 상승장이 올 거라고 하죠.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데이터가 말해주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 헤드라인만 보면 시장이 확실히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와 동시에 시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은 거대한 상승 압력이 쌓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궁금해지는 겁니다. 2026년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퍼즐을 저와 함께 하나씩 맞춰보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총 5단계를 밟아볼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엇갈리는 신호들을 살펴보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거대한 두 가지 흐름, 바로 공급 부족과 수요 회복을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어떤 변수가 될지 따져본 뒤 최종적으로 2026년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조용해 보이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분명 시장이 진정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보세요. 2025년 6월 말에 0.40%까지 치솟았던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2달도 안 돼서 8월 중순에는 0.1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제 시장이 안정되는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공급 쇼크, 다시 말해 곧 닥쳐올 극심한 주택 부족 사태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은데 이 녹색 선은 꼭 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 짓기 시작한 주택의 수를 나타내는데요. 2021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말 그대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짓기 시작하는 집이 바로 2, 3년 뒤에 우리가 들어갈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사실 2026년에 닥쳐올 공급 절벽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26년 전국에 새로 공급될 아파트 물량이 바로 전년에 비해서 무려 43.8%나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죠.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서울이나 수도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38.7% 줄어들고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44.6%나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전국적인 공급 가뭄이 예고된 거죠. 자, 공급은 이렇게 바닥을 향해 가는데 그럼 반대편,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 수요는 어떨까요?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조용히 다시 깨어나고 있는 구매 수요입니다. 이 두 그래프를 같이 보면 흐름이 딱 보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집값이 더 이상 지나치게 비싼 상태가 아니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지는 않네? 좀 합리적으로 됐네? 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마자 보세요. 오른쪽 그래프.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수요를 깨우는 힘이 크게 4가지인 거예요. 첫째,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고요. 둘째, 계속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이럴 바엔 그냥 집을 사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곧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딱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데이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세 사느니 차라리 사고 만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서입니다. 아니, 그래도 정부가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정부 정책의 한계가 우리가 찾아낸 마지막 단서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답이 꽤 명확하게 나옵니다. 대출 규제처럼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들은 그 효과가 보통 1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강물을 댐으로 잠깐 막아두는 것과 같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물은 댐을 넘어 흐르기 마련이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공급과 수요라는 더 근본적인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은 단서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공급, 수요, 그리고 정책. 이 세 조각을 합치면 2026년 부동산 시장의 그림이 완성되겠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공급은 어때요? 심각한 부족 임박. 아래로 화살표가 확 꽂히죠. 반면에 수요는 꾸준히 증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주던 정책의 힘은 효과 약화,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힘이 전부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잔잔한 시장은 어쩌면 폭풍 전의 고요함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수면 아래에서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듯이 엄청난 상승 에너지가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이 정말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면 어쩌면 진짜 리스크는 이 고요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여러분께 던지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